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4일 금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바닥은 어디인가? 네, 이게 오늘 이제 저의 한 줄 요약인데 미국이 또 큰 변동성을 나타내며 나스닥이 폭락하는 그런 하유를 보였습니다. 메타버스발 이제 실적이 예상을 하회했다. 단순히 뭐 많이 뭐 크게 폭락하는 것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예상을 하회했다는 그 구실감으로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에 대해서 또다시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면서 아마존 그렇죠 메타버스 메타 네, 그 페이스북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뭐 엔비디아 다 하락하는 그런 폭락의 하루를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하루이기 때문에 올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하루 시장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오늘은 하락으로 이제 장세가 딱 깔리면서 시작을 했죠.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하루였는데 나스닥이 3.74%나 하락을 했습니다. S&P는 2.44%는 생각보다 둔탁한 조정이 나왔는데 한 4일 오르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심하게 조정이 나올 줄은 미처 몰라 천한 1% 내에서 조정이 있으면 아름답고 예쁜 조정이었는데 3에서 뭐 거의 4% 가까운 나스닥 중심으로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으며 바닥에 대해서 아직도 좀 더 바닥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불안한 심리들 그리고 향후에 시장을 리딩할 어떤 그 확신은 뭐가 없는 거죠. 그룹도 없고 종목도 없고 테슬라가 꺾이기 시작했고 그렇죠? 네. 그다음 메타 같이 새롭게 먹고 살 것을 봤더니 이 12조나 마이너스 정도로 돈을 쏟아붓는 그러한 투자가 진행돼야 될 거고 12조면 뭐 일반 그 기업체들 제조업자들의 투자 금액과 큰 금액과 맞먹는 금액을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했다는 것이 큰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주요 뉴스를 보면 1월 마켓 서비스 PMI가 51.2를 기록하며 전월비 감소했다. 그렇죠? 실적이 이제 경제 지수들이 좀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3만 8천 명을 기록하면서 예상을 또 하회했죠. 그렇죠? 네, 감소 예상보다도 감소하고 하회하고 4분기 비농업 노동 생산성은 6.6%로 예상을 상회하고 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지수, 경제 지표들이 혼재돼서 나타나는 거죠. 22가 기준금리를 0%로 동결을 했고 PPP 긴급 자산 매입을 3월에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미국처럼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선 거죠. 기타 보면 OECD가 12월 OECD 희연구 인플레가 6.6%, 네, 30년 내 최고 네, 후행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리카르도가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3월에 추가 논의하겠다. 미 고용시장의 오미크론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예상이 된다. 오미크론 영향은 단기적이고 빠른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 미 고용시장. 일단 뭐 보조금을 안 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제 오미크론도 생각보다 세지 않고 치명률이 낮다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많이 전파가 되면서 이제 잡 시장에 미국 노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육 GPM의 가스 공급 차질을 대비해서 비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유럽을 여전히 불안으로 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죽었다가 변수가 상수화됐다 또 변수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저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 시간이 갈수록 열버질 것이다. 해결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주요 기업들 주가 마지막 한번 봅시다. 주가 어떻게 끝났는지 먼저 애플 한번 봅시다. 1.72% 하락해서 172.81달러. 애플은 그래도 1%대 나름대로 잘 방어를 하면서 장을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화이자는 0.89% 하락해서 53.38달러. 테슬라도 1.6% 하락하면서 891.14달러. 1000달러 회복이 거의 힘드네요. 했다가 다시 무너지고 했다가 다시 무너지고 이러다가 1000달러가 천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와 위험도 있습니다. 네, 리비안도 6.16%나 무너지네요. 60.36달러. 루시들은 2.64% 하락해서 26.95.
리비안과 루시드가 테슬라와 함께 폭등을 하다가 다시 모든 것을 토해내는 이틀간의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뭔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메타의 성진 노블록스는 8.31% 하락했네요. 60.67달러. 60달러가 또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네, 보십시오. 네, 페이스북이 메타의 메타랩스라는 어떤 노블록스와 같은 그러한 그 앱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블록스도 향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노블록스가 큰 유탄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는 26.41%나 하락했습니다. 네, 237.69달러. 네, 마이너스 한 12조 전에 손실이 났는데 뭐 초창기에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강하게 잡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투자하고 뭐 사람도 인력도 쓰고 뭐 이런 것 같은데 12조면은 생각보다도 아주 강한 하락을 모습을 보이네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네, 4.58%나 하락하면서 3,432.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5.13%나 하락하면서 239.48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AMD도 마이너스 2.21% 하락하면서 120.0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도 마이너스 3.48% 하락하면 119.83달러. 네, 다 아주 박살이 난 하루였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01% 하락하면서 82.97달러. 어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좀 치고 올라오던데 오늘 다시 유타를 맞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뭐 0.20% 상승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36,972달러. 환율은 거의 뭐 보합 상태죠. 1200.6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1200원 정도인데 오늘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1200원이 깨지고 강세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는 2.74% 상승했는 듯이 90달러를 찍었네요. 그렇죠? 네, 100달러까지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100달러를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까지 가지는 않죠. 네, 제가 봐서는 100달러 정도가 찍으면 2월이 지나갈 거 아닌가. 따뜻한 3월이 오고 봄 시즌이 오면은 유가는 빠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계절적 요인도 그렇고 이런 면에 있어서 유가가 좀 피크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가 좀 하락을 해야 인플레이션도 잡힐 수 있고 유럽도 6%대 인플레이션이 나올 정도이면은 정말 이 공급 차질에 의해서 이 인플레이션의 이 상승은 정말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이 코로나가 정확하게 뭔가 독감으로 가든지 치료약이 나오든지 누구나 죽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가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긴 시간 우리에게 이제 고통을 줄 것 같은데 문제는 조금만 꺾여도 시장에서 크게 반응할 그런 타이밍이 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좀 기대감은 되는데 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꽃샘추위가 지금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잘 견디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미국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한 6bp 정도 올랐는데 10년짜리가 1.84, 30년짜리가 2.16, 2년짜리가 1.20까지 갔네요. 네, 금리가 다시 상승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뭐 시장 전망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 박살난 상황에서 뭐 시장 전망을 크게 뭐 해볼 수 있는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한국 주식 시장이 안 좋을 것은 사실이니까 그 상승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미국 나스닥이 크게 하락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잘 이기고 버틸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나스닥이 상승할 때 덜 오른 상황에서 하락을 했을 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은 뭐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면서 장이 시작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의 연속성이 담보가 돼야 하는데 하루 오르고 하루 오르는 이런 시장 당분간 바닥 찾기, 바닥 다지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바닥 다지기, 바닥 찾기가 걸친 후에 또 새로운 상승 테마가 형성되겠죠. 저는 뭐 2월 말에 3월 달 정도에 올 상반기를 이끌 리딩 종목이 리딩 섹터가 시장에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현재 잡주들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내리면서 이런 상황들을 버려야죠. 과감히 버리고 3월 이후 2월 말부터 3월 초에 나타날 새로운
상반기 먹거리 3개월 이 섹터와 이 종목을 찾는데 안 오면 섹터와 종목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버리면 되죠. 네, 내 돈은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굳이 그렇게 조급하게 투자를 그렇게 갈구하면서 시장에 발을 담그고 총알을 난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알 난사 금지, 잡주 버리기, 또 일부 현금 채기기 전략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면서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합니다. 새로운 고래가 나타나길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전히 많이 빠지고 반등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의 리딩 섹터나 종목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네. 애플 실적으로 시장에 올랐는데 페이스북, 즉 메타와 아마존 등의 실적 하락으로 주가가 또 박살나는 진정한 반등의 단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는 삼성전자는 하락후에 행보지수 국면을 지속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 LG에너지솔루션은 IPO 이후에 수급으로 인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만 거기 서프라이 체인에 묶인 기업들이 추가로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 뭔가 리딩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였죠. LG에너지솔루션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관련주인 LNF라든지 그 서프라이 체인에 몰려있는 전해질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소재 이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과연 어제 미국이 무너진 상황에서 오늘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연속성,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블로그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카페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그렇고 이 진단키트 업체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손 놓고 있는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리딩 역할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데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은 바닥에서 거의 100%가 올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추가로 상승을 할 것인지 쫓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제 큰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진단키트 쪽으로 국가가 정책을 바꾸면서 자가진단 쪽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휴마시스나 SD생명과학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진단키트가 부족한 거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들은 더 박살날 확률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제는 이익 실현 차원의 접근을 추천하죠. 그렇죠? 네. 추가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10에서 15% 정도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기존 보유자라면은 추가로 올라올 때마다 이익을 실현시키면서 현금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단타적도 한 15% 정도를 보고 들어갔다 얼른 먹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은 괜찮아 보인다.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그 가정은 버려야 될 게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젠이 옛날에 그 모습을 보여줬죠. 예. 오늘의 결론입니다. 미국발 충격은 오늘 한국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실적이 든든하고 성장성을 보유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시장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변동성이 확대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럴수록 전통적으로 든든함이 묻어나는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압축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천합니다. 압축이라는 것은 다이소처럼 막 벌리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늘 종목들을 시험할 것이며 혹독한 테스트에서 살아남은 몇몇 종목이 수익을 과점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서 어떤 종목이 향후에 시장을 리딩할 것인지 이 종목 찾기에 열을 올리는 그런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모르죠. 2월이나 3월 초에 등장할 새로운 테마, 이 테마가 올 상반기 5, 6월까지 이어지며 수익을 뽑을 건데 그 테마와 종목이 많은 종목이냐 않거든 몇몇 종목이 시장을 끌고 올라갈 것이다. 리딩할 것이다. 이 종목을 찾지 못하고 초기에 같이 동행하지 못한다면 수익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막 우후죽순처럼 먹고 터지는 잡주들을 과감히 버리고 집중을 하고 있어라. 아직까지 이러한 종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뭐 많이 먹고 많이 터지고 변동성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진폭이 줄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 에너지가 3분기, 1분기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실적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치고 올라오면서 새로운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좀 내공이 있는 이제 주린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주린이를 벗어나셨으니까 좀 이를 악물고 배에 힘을 주고 든든히 버티는 그러한 내공이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네, 내일 또 아침에 제가 간단하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